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다른 어,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네, 좀 아마 하다 보면 좀 오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한 대여섯 분 계신 것 같고, 녹화를 또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또 이거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는 걸로 할까요? 네, 제가 녹화를 할 거니까 바로 네, 시작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네,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네, 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티처 에듀테크 랩 브릿지데이 행사인데요. 오늘은 큐라이트라는 에듀테크 이제 회사 이름은 퓨처덕이죠. 네, 맞습니다. 퓨처덕이고, 네, 에듀테크 이름은 큐라이트라는 네, 에듀테크가 되겠습니다. 큐라이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국어 글쓰기 교육을 하는 플랫폼인데요. AI로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더 앞서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에듀테크 박람회에 참여해서 이제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주 눈에 띄는 이제 기업이어서 제가 대표님께 부탁드려서 오늘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테니, 네, 제가 저의 설명은 여기서 멈추고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어떤 회사, 어떤 프로그램인지, 학습해보고 또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큐라이트 팀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대표님,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네, 훌륭하게 소개해 주셔서 네, 저희가 더 선생님들께 좋은 연수를 드려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많고, 또 그만큼 저희들도 선생님의 수업을 쉽고 편하고 또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저희 큐라이트 활용 방법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큐라이트 이번 연수는 먼저 저희 큐라이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큐라이트의 특징, 장점, 그리고 기초 사용법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학교 수업에서 좀 어떻게 사용하실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활용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큐라이트라는 제품을 하게 된 배경인데요. 네. 저희 화상으로 하는 만큼 선생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해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들과 궁금하신 점을 답변 드려보면서 호흡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은 바로바로 좀 채팅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나서 이런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많은 인공지능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선생님들 다 아마 체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인공지능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인공지능을 두고도 글을 써야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아마 답을 써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제해보는 것이 직접 이렇게 써보는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훈련이라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1학년 2반 선생님께서는 어른들도 챗GPT를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글 스스로 못 쓰게 된다. 네네.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도 챗GPT를 참 많이 쓰지만 점점 자기가 쓰는 능력은 좀 떨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네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그, 평소에 글쓰기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연구를 통해서 글쓰기가 왜 학생들에게 필요한가를 찾아봤을 때는 일단 글쓰기라는 것은 능동적인 정보 처리,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자극되고, 글을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읽을 때보다도 직접 쓸 때 텍스트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언어 지식도 내재화되는 쓰기 능력이 향상됨으로 통해서 읽기 능력까지 향상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글쓰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연수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일 것 같아요. 글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더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지를 살펴보았더니 특히 글을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그 생성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글을 어떻게 조직하고 완성해 나가야 되는지 구성해 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글쓰기에 챗GPT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수업에서 그런 사례들을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독후감 숙제를 내줬는데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고 스스로 쓰지 않는 독후감을 제출하는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에 저희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AI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글을 쓰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글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라는 것의 강점은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주실 수 없는 맞춤형 글쓰기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좀 막막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AI 튜터가 선생님을 보조해서 선생님이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다 관리해주기 어려운 점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큐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네,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면은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 무엇인지를 좀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너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이신 줄로 이해하고,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요. 네,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소크라테스는 직접 답을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직접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대신에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깨닫게 하고 어떤 논리의 모순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삼파법.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AI에게 적용을 해서 AI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줘서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좀 더 자극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희 큐라이트에서 학생들과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가장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과제를 먼저 배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략적인 주제를 던져주시면은 학생들은 그 주제를 받고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AI 튜터가 학생들이 선생님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글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살펴보시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과제를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개입하실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선생님들과 실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한번 지금까지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지금 저희 큐라이트 로그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잠깐 네,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을 여쭙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큐라이트 접속 주소를 한번 네, 채팅창에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게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네네. 저희가 네이버에서, 네, 바로 큐레이트 하면 안 나오고, 퓨처덕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큐라이트를 검색을 하시면은 네, 네. 경강등사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혹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큐라이트 글쓰기 이런 식으로 큐라이트 AI 이런 키워드를 같이 붙여서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검색을 해봐 주셔도 좋고 제가 바로 채팅창에 저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URL을 드려봤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아직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좀 천천히 선생님들 로그인 하실 동안 어, 저희 어, 큐라이트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접속해 있는 화면은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아, 음, 네. 선생님 혹시 그 로그인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고 하셨는데 한번 이 URL을 똑같이 네. 저 임정은 선임님 혹시 한번 어, 채팅창 통해서 선생님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접속해 있는 화면은 저희 큐라이트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는 화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까 가입을 하실 때 처음에 그 역할을 선택하고 계정을 생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선생님을 선택하셨다면은 이 선생님 화면에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접속해서 보시는 화면은 이렇게 지금 클래스가 생성되어 있는 화면이 아니라 클래스가 없습니다 하고 선생님께 클래스 생성을 요청하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때 클래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클래스를 학생들에 만들어서 학생들을 초대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클래스 정보 입력 화면에는 선생님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려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학년 4반이라거나 혹은 동아리 활동이라면은 문학 동아리 이런 식으로 그 용도를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소개글을 저는 안녕 즐거운 글쓰기를 해보자 이런 소개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들의 학년을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앞으로 AI가 선생님이 필요하신 과제를 생성하거나 아이들에게 그 네, 아이들에게 질문과 피드백을 해줄 때
그 수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실제 지도하는 학생들의 어, 학년으로 꼭 설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날짜를 선택하시면은 이 날짜에 자동으로 클래스가 비활성 처리가 되는데요. 비활성 클래스라는 말은 선생님께서 실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으신 클래스를 나중에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추후에 한 번 더 저희 사용 방법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렇게 클래스를 개설하고 난 후에는 학생들을 클래스로 초대를 하셔야 될 텐데요. 클래스를 초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6자리의 클래스 코드, 이 코드를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직접 선생님께서 클래스 학생들의 member 계정을 생성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저는 학생들을 그 멤버를 계정을 생성해 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셔서 지금 학생들이 그 계정을 관리하거나 또 직접 생성해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좀 준비한 기능인데요. 아까 보신 그 멤버 관리 페이지로 오는 것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아예 설정과 멤버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멤버 관리 이 탭에서 학생들 멤버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멤버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멤버를 생성하실 때는 이 학생이 어떤 클래스에 소속될 것인지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5학년 4반 클래스에 학생의 이름, 그리고 학생이 직접 로그인할 때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아이가 사용할 이메일까지, 이 비밀번호까지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멤버 생성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이 계정을 학생에게 알려주시면은 학생은 로그인 시에 이 아이디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정보를 만약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는 선생님께서 비밀번호를 여기에서 수정해서 다시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를 관리하는 기능은 여기에서 소개를 드려봤고요. 클래스 관리 기능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생성하신 클래스가 5학년 4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우측에 어떤 클래스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기 클래스에서 어, 클래스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아까 클래스 소개를 뭐 수정하고 싶다거나 하다면은 여기에서 정보 수정 후 저장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클래스에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과제를 학생들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학생이 네, 먼저 네, 그보다 먼저 학생들이 클래스에 초대되는 방법을 한번 아까 그 계정 생성의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클래스 코드를 통해서 초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스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클래스 코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클래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6자리의 코드를 학생들에게 게시판이나 혹은 같이 운영하고 있는 SNS 등이 있다면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학생들은 받아서 아까 방금 보여드린 이건 지금 학생들이 접속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우측 사이드바에 있는 클래스 참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클래스 코드 입력란이 뜨게 됩니다. 학생이 이 클래스 코드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선생님이 초대한 클래스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 이렇게 참가하기를 했을 때
선생님 쪽에서 네, 지금 등록되어 있는 클래스의 학생들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클래스 안에서 과제를 운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과제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새 과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과제 메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어떤 글의 유형인지 저희가 준비한 유형은 크게 8개의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장하는 글, 경험에 대한 글, 설명하는 글, 다양한 갈래를 안에 세부적인 글의 유형에 맞게 쓰실 수 있도록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의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여러 융합 교과라고 한다면은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남겨주셨을 때 저희가 나중에 이걸 선생님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으로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과제를 어, 빼다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것을 타이핑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4학년 사회라고 한다면은 자, 네, 지금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바로 어, 이 검색어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만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이 기준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또 검색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성취 기준이나 교과 외에도 이 과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입력하신 후에 이제 과제를 직접적인 과제 내용을 구성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구성하실 때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목도 써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발문도 해줘야 되고 또 글을 쓸 때 이게 1단, 2단, 3단 뭐 여러 가지 구성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참고 자료도 준비하셔야 되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AI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과제를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글을 쓰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과제 제목에도 적어주시고 주제에 이렇게 입력해 주셔서 간단한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AI가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발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아까 입력해주신 학년 정보를 받아와서 발문을 생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발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어떤 짧은 글쓰기인지 아니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문당 구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선택해 주시는 거에 맞게 학생들이 개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한 개요, 5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중간 1, 중간 2, 중간 3, 중간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어, 더 세분화된 개요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리어스와 생각 키우기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의 AI 튜터 이름이 큐리어스입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준다는 뜻의 쿼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큐리어스가 학생들에게 글감을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주게 됩니다.
그 시간을 선생님께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최소 시간을 학생들이 이 AI와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100자 이상의 글을 써야 한다라면은 이 부분도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과제 마감일도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때 학생들이 이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도 미리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은 텍스트로 긁어와서 읽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PDF도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왜 있느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I 튜터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신다. 그 미리 학습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찰 글쓰기나 어떤 프로젝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표현 같은 경우에도 국어 과목에서는 주장하는 글을 배우거나 설득하는 글을 배운다 할 때 학생들이 익혀야 하는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선생님께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글에 반영할 수 있도록 AI가 계속해서 질문과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평가 루브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전에 이미 준비한 이런 루브릭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께서 직접 생각하시는 루브릭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했으니까, 어, 사실성에 대해서 루브릭 기준을 추가하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AI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네, AI가 이 루브릭의 내용을 채워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과제를 임시 저장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과제 시작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학생의 클래스에 보이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네,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과제가 바로 생겼습니다. 저는 좀 미리 준비해 놓은 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우리 가족의 추억 사진관이라는 이 글감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이 어떻게 클래스를 네, 활용하게 되는지, 네, 잠시만. 아, 네.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네, 네. 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AI 튜터와 먼저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이 채팅창이 보이게 됩니다. 튜터가 먼저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주셨어.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먼저 간단하게 보통 학생들은 몰라 아니면 하기 싫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지금 제가 선생님들이 따라오실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된다 하면 말씀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먼저 한번 제가 모른다고 대답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튜터가 조금 더 친절해졌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일단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네가 겪어본 문화유산이 있었니? 어, 옛날 궁궐이나 박물관에서 본 멋진 유물 같은 거?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나는
경복궁에 가봤어.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경복궁에 갔던 기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은 누구였지? 재밌었던 일이 있었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줍니다. 음, 예, 가족과 여행을 갔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답하는지 볼까요? 아,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때 날씨는 어땠어? 분위기는 어땠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기분이 좋았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되는지 잠깐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미리 자료를 검색했다 하시면은 아까 그 과제를 생성하기, 이 새 과제 생성하기 화면에서 이 시간을 그냥 0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으로 설정하면은 이 시간 제한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바로 이 단계를 스킵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네, 제가 지금 어, 네, 잠깐 나갔다 그럼 들어오겠습니다. 아, 네, 혹시 선생님들께서 지금 참여하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 클래스 코드를 채팅창에 공유를 해볼 테니까요. 이걸로 클래스에 한번 참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다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엄마랑 가서 솜사탕. 네, 이 다음 단계로는 개요를 쓰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개요 쓸 때도 앞에 아이들이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쓸지 좀 생각을 해봤다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챗봇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챗봇이 도움을 주는 내용은 앞에 했던 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키우기 단계를 좀 충분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좋은, 좀 AI 튜터가 조금 더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개요를 쓰는 단계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 개요를 학생들이 조금 더, 좀 가이드가 되어서 쓸 수 있도록 개요를 좀 더 세분화해 봤습니다. 이전 버전의 큐라이트를 경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냥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좀 러프하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개요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건의 흐름, 특별했던 순간 이런 거 하나하나 개요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음, 네, 경복궁에 가족과 같이 갔던 일, 이것에 대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채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 챗봇에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 첫 문장은 썼는데 뭐라고 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네. 이 내용을 앞에서 했던 대화와 지금 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을 채운 다음에는 나 개요를 이렇게 썼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선생님들 채팅을 남겨주셔서 궁금하신 것들, 네, 아, 네, 질문은 아니었군요. 네, 계속해서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이 개요를 다 완성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글쓰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글쓰기를 할 때 이전 단계에서 썼던 개요를 보고 싶다면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개요를 다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챗봇과 채팅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창을 열게 됩니다. 어, 네. 나의 경복궁 답사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싶다 할 때, 또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이 챗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조금 더 열려 있어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복궁이, 네, 이렇게 좀 단순한 문장으로 쓰는 게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쓴 걸 좀 더 좋은 문장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네, 이 문장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나는 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경복궁에 가장 관심이 간다. 이렇게 쓰거나, 네, 그 경복궁이 좋은 이유, 옛날 왕과 왕비가 살던 곳이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표현을 덧붙일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어, 네. 유산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상들이 남겨준 것을 뭐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네. 네, 문화유산 이렇게 단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글 쓸 때 쓰다가 막힐 때 이 친구한테 얼마든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되지 않는 관계로 네, 한번 다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글을 고칠 수 있도록 AI가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단계인데요. 네, 이렇게 학생이 어떤 식으로 좀 글을 고쳐야 하는지를 맞춤법과 문법, 효과적인 표현, 구조와 흐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맞춤법이, 나는 이것은 오타가 났네요. 이걸 고쳐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오타가 있는 것을 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말이 조금 단순한 표현이다. 이것을 잊지 못한 추억이 되었다라고 볼 것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쓰도록, 또 간결해야 할 때는 간결하게 쓰도록 여러 가지 표현 방식에서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좀 피드백을 주도록 했는데요. 짧은 글이다 보니까 문장이 짧고 단조롭게 이어져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꿀지. 나는 경복궁이 좋다.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수정할 때는 바로 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다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새로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아래 버전도 새로 생겼는데요. 이전 버전을 다시 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버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근 버전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 보시면은 복사하기 버튼도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들이 쓴 글 하나에 모아서 같이 보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패들렛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제목과 본문을 복사해서 거기에 모아놓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수정한 내용은 이 학생의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먼저 키워드로 이렇게 10개 중요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글이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이것을 보시고 지도를 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이 키워드를 공유해서 좀 어떤 식으로 감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조금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지금 진행 단계가 하나하나씩 다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어, 글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작 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진행 중, 그리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제출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원래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출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의 글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큐라이트에서 학생들과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시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한번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실습할 수 있는 아이디, 미리 좀 실습할 수 있는 아이디를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자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상단에 네, 1분마다 한 번씩 자동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 할 때는 네, 한번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서 저장 후 나가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네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개요를 쓰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글이 구조가 굉장히 허술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저희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가장 좋다고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많이 네네. 학생들의 글을 평가하는 것이요. 네, 저희가 루브릭을 준비한 이유가 있겠지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어, 개별 루브릭이나 아니면은 사전에 지정된 루브릭을 선택을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신다면은 추후에 자동으로 평가되는 것도 저희가 기능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저희 큐라이트의 기능들은 앞으로 선생님들께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웨일스페이스 가입이 안 되신다고요? 어, 네,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웨일스페이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엊그제 했을 때까지는 됐는데 뭔가 또 네, 업데이트가 있었는가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이번에는 활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큐라이트는, 네, 방금 보셨다시피 질문하는 AI입니다. 네. 요새 학생들이 챗GPT나 리튼 같은 것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큐라이트를 처음 사용할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이가 자꾸 질문만 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난감하실 때가 있는데, 이걸 미리 좀 학생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AI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큐라이트는 절대 선생님을 대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고요. 네, 이 큐라이트는 선생님의 수업 도우미일 뿐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개입이 좀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좀 선생님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네, 선생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특히나, 이 AI가 간혹 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지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작성한 내용에서 이 AI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할 때 저희가 좀 가능하면 신뢰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지만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해줬다면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남겨주셔서 네. 네네. 평가를 할 때 초등 수준의 네, 맞게 수준 조절을 해주면 좋겠다. 네, 이 부분 잘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아, 큐리어스가 질문할 때 학년 수준에 맞게 조정이 되느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선생님께서 아까 생성하실 때 설정해주신 그 학년 수준에 맞춰서 처음 질문은 제공이 되는데요. 이 학년 안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몰라. 나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 친구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큐리어스가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친절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조금 더 학생이 글을 접근하기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좀 활용하시면 좋은지 저희 수업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국어과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어과에서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 여러 가지 글의 갈래를 4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좀 단계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에 어, 네, 저희 이전에 그 실증을 통해서 하신 선생님의 사례는 정규 수업에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6학년 학생들과 큐라이트를 이용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큐라이트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니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큐라이트의 피드백과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장하는 글이 좀 구조를 잘 갖춰야 되다 보니까 개요를 쓰고 이 AI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좀 글의 구조가 조금 많이 좋아졌다라는 사례를 나눠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문 같은 것도
앞에 저희 보시면 글의 관례 중에 마음을 나누는 글이라고 관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쓰기 활동도 학생들이 편지를 쓰는 것도 이렇게 좀 단순하게 나는 내가 좋아요,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보다 충분히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완성도 있게 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글쓰기에도 활용하시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라이트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개념 기반 탐구를 어, 큐라이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시고 성취 글쓰기를 하시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을 초빙해서 한번 이 연수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사례를 구조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자유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례를 탐구를 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성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참고 자료에 그 학생들이 함께 탐구한 자료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뭐 일반화 문장을 도출하거나 잘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과나 과학교과 같은 데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서 쓰기라는 글의 관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사 보고서 또는 실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중등에서 좀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실험 계획서를 쓴다거나 실험 결과 보고서, 사회과의 조사 보고서를 좀 구조적으로 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큐라이트의 개요쓰기나 피드백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좀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말씀드린 국어 수업이나 보고서 작성 외에도 토론 수업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그 생각 키우기 단계에 그 큐라이트 챗봇과 미리 대화를 해본 후에 토론 수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좀 미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보다 조금 더 원활한 토론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아이들이 요새는 챗GPT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너무 똑같아진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큐라이트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끌어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화된 자기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선생님들께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선생님들 질문을 좀 해주시면서 이 활용 연수가 좀 어떠셨는지 만족도 조사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 큐라이트가 지금 현재는 10월 달까지는 지금 유료 버전을 무료로 네, 선생님들께 개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좀 유료 버전이 별도로 생길 예정에 있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선생님들께 유료 버전을 1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 선물을 좀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족도 조사 해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연수를 하는 동안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네네. 유료 버전은 저희가 일단 기본은 학생 1인당으로 해서 월 5,9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그 학생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조금 더 예산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별도로 도입 상담을 요청 주시면은 그것에 맞게 할인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유료 버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네. 네, 그러면은 제공되는 기능들. 네. 네네.
네, 제가 그냥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고요. 아,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는 웹페이지를 지금 네, 채팅창에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채팅창에 보내드린 주소로 하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가장 큰 차이는 선생님들께서 클래스 기능이나 이런 과제 기능을 좀 더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차등적으로 제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무료 버전에서도 선생님들, 초등학교 한 학급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은, 한 달에 2개 과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이든 유료 버전이든 선생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아, 네. 자, 네. 선생님들 만족도 조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AI 학생들 큐리어스 사용하는 데는 무료 버전에서도 제한은 따로 없는 거죠? 네, 네.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에서는 제한이 없고요. 어, 이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아까 우측 사이드바 화면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기능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글쓰기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제를 하시는 것 외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고 싶다 할 때도 스라이트에서 음, 한번 해봐라 라고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제 자동 생성이라는 게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서비스가 과제 자동 생성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체크해서 자동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글이 나오는 과정.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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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유료 버전에 과제 자동 생성을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별도 크레딧을 필요로 하는데요. 무료 버전에도 저희가 월 기본 200 크레딧을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과제 4개 정도는 무료로 그냥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동 생성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선생님이 타이핑을 해서 한다. 그러면 크레딧이 달아지지 네, 않는 건가요? 네. 예, 그게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음. 이런 자동 생성 기능도 준비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큐라이트 과제를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신다면은 이게 그 글쓰기를 위한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모여 있는 라이브러리가 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제 템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원하면은 바로 끌어다가 쓸 수 네, 있게끔 해주신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글쓰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예. 이제 한 학기 내내 막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글쓰기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수행평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 크레딧 요금제를 그래서 이제 만들어 두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네네. 수행평가는 그러면 좀 뭔가 네. 평가를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크레딧하고 이렇게 월별 요금제를 마련해 주셨는데, 네네. 이 크레딧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예.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AI로 음, 과제를 자동 생성하는 음. 그 부분에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혹시 요새
바이브 코딩하는 툴을 좀 음, 선생님들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3번 AI가 뭔가 생성을 해줄 때 크레딧이 차감되는 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 무료로 이용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매 월마다 기본 크레딧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이제 피드백 주고 네, 첨삭할 때 네, 이제 네. 그런 크레딧도 같이 차감이 되나요?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크레딧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아, 그건 반영이 되지 않군요. 근데 이제 네, 여기 네. 보니까 이제 요금제를 보니까 첨삭이 좀 더 프리미엄 쪽으로 갈수록 상세하게 첨삭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조금 더 준비 중인 기능들도 그 페이지에 함께 나타나 있는데요. 음, 앞으로는 더 상세한 음, 월별 리포트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나중에 프리미엄 버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뭐 생기부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에서 제공하고 뭐 무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보여주셨던 피드백 정도 보여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100크레딧, 200크레딧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과제 4개 정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교사만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만 이용하려면 교사만 이렇게 월별로 뭐 7,200원 정도 낸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고요. 네. 이제, 네. 어, 제가 다시 한번 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무료 요금제는 선생님들은 그냥 전체가 무료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초대하는 학생 수에 제한은 있지만, 클래스 한 개, 과제 두 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은 클래스를 운영하고 싶고, 학생들도 조금 더 많이 초대하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유료 구독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클래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과제도 무제한으로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무료로 그 과제 두 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매월 두 개입니다. 네. 그리고 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직접 그 자동으로 AI가 갈문을 생성해주고 아까 보여드린 뭐 핵심 표현 같은 것을 생성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 이용하시는 그런 캐시 같은 개념인데요. 그것도 무료 요금제에서 매월 200개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월에 4개 과제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필요하시다 하면은 크레딧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무료에서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과제가 두 네네. 개까지 생성된다고 했는데 그럼 세 번째 생성하려고 하면 제한이 걸리나요? 네. 크레딧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네. 네. 뭐 다음 그냥 달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예. 뭐 그런 아, 메시지가 그런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군요. 아, 네네, 맞습니다. 크레딧 때문에 과제가 더 추가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과제가 추가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동 음. 생성 기능을 이용을 못할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과제는 더 낼 수 있는데 선생님 수동 생성 기능은 가능한 거군요. 그럼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들 또, 더 궁금하신 점이, 예, 말씀 주세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다고만 보기만 하고, 제가 아직 사용을 못 해봤는데, 오늘 이제 방금 과제도 한 개 만들어 봤고, 저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네네. 2학년을 지도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초등 미래교육 공작소 선생님들과 이렇게, 수업 또 일과를 마치시고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참여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이렇게 저희 큐라이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다양한 연수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글쓰기 수업이나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유용한 것들을 안내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해볼 테니까요. 선생님들, 저희 크라이트 관심 갖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큐라이트 팀에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에듀테크 서비스 이렇게 좀 사용해 볼 수 있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도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고 좋은 피드백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족도 조사에다가 넣어주시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큐라이트 팀, 네, 특히 나깁 대표님, 네, 감사드리면서 오늘 연수 마쳐도 될까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진짜 이렇게 수업 끝나고 참여하시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른 에듀테크 합니다. 하와이라고 합니다. 하와이. 네, 하와이라는 수학 에듀테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3시에 같은 시간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연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큐라이트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